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저당권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저당권 상당히 사람들이 버거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당권 해서 이유는 단순해요. 앞에서부터 이제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조금씩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말려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지금 제가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mp3로 다 만들어서 좀 이따 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학원 나오지 말고 들어요. 이게 민법 내일까지 우리 수업 다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13시간, 14시간밖에 안 돼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자료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번만 들으시면은 웬만한 내용은 다 소화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민법은 수업 끝나는 거지. 이제 힘드니까 민법을 이제 그만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개론도 그렇게 가면은 끝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외우시는 거예요. 본질을 외우는 거고 외우는 얘기의 가장 단순한 부분은 반복입니다. 반복하시게 되면 중간에 한두 개 막히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돌려서 듣는 쪽으로. 자, 이제 저당권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성립부터 가야 되는데 기본 구조 앞에서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기본적으로 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다 성립하게 된다. 여기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세 성립했었고요. 다만 법정 지상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등은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정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우리 민법에는 있지만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저당 목적물,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미 본 거 있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도 뭘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소멸 청구에서 자 2년분 지상권자가 지료 체납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자,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나왔던 개념.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즉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때 이제 저당 목적물은 소유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23회 때 나왔던 주제 지역권을 목적으로는 어떻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유는 소유권 이전할 수 있고 지상권, 전세권 이전할 수 있는데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전할 수 없는 권리. 그래서 이다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를 붙인다 한들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23회 때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 그 당시 지역권을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건 무효가 되게 된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자, 다른 거랑 똑같아요. 효력의 존속 요건에 해당이 자,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이 된다. 즉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데 불법적으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 한들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24회 때 이런 주제가 구성이 됐는데 큰 쟁점 안 돼요.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가 됐다고 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졌는데 불법적으로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설령 불법적인 등기 말소라고 하는 것은 이 저당권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저당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특징 한계가 있죠. 우리 앞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당권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피담보채권과 합쳐서 저당권 양도할 수 있고요. 피담보채권과 합쳐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한번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을이 저당권을 가지게 된다. 이 얘기는 여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저당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자체를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병은 어떻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돈 받을 권리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저당권만 이전을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돈 받을 권리를 피담보채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지금 담보가 되는 담보의 대상이 되는 채권 이걸 피담보채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피담보채권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해서 그러면 합쳐서 어떻다? 양도할 수 있고요. 합쳐서 이걸 담보로 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부동산 학개론 보게 되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안고 있으면은 유동성이 부족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저당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증권을 발행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 그래서 학개론 공부할 때 MBB, MP, TS, CMO 이런 형식으로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다 질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걸 권리 질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자 이게 설정하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부동산 외 권리, 동산이라든가 일정한 권리,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면서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거의 다뤄주지 않을 주제고요. 나중에 저희 가서 공부하게 되면은 자 등기법에서 권리 질권이라는 얘기,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뭘 할 수 있다. 거기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주 등기가 될 테고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등기는 부기 등기라는 형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권리 질권의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데 겁나 쉬운 주제 양도 얘기.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저당권 파악해서 서비스로 그냥 주는 문제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그런 등기 등은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권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절대적 각하사유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반환 청구 잘 안 나오죠. 지금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은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자, 지금 지상권 자,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자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도 다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문제를 구성할 때는 지역권에서는 반환청권 인정 안 되고 전세권에서는 반환청권이 인정이 된다. 이걸 갖고 출제 이슈를 삼았고 혹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가볼까요? 갑소유의 X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X 토지 위에다가 제3자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그러면 저당권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방해 배제 청구로서 건물의 철거 청구나 거기에 세입자가 있으면 퇴거 청구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 자체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 자, 저당권자는 점유를 전제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자 점유를 전제하는 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큰 쟁점은 안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괄 경매 청구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뭐야?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쉬우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로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름대로 문제를 구성하면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하는 거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 경매 키워드 뭐라고요? 일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자 바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했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소유 X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자 담보물이 아닌 Y 건물이라는 것이 신축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갑이 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합니다. 근데 그 토지 위에 만약에 Y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 갑이 이 건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토지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과정은 되게 복잡해. 누가 건물을 신축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 청구 당시에 자 토지 소유권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이때 한해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하고 관련되냐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 가게 되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라고 해서 나지와 건부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지라고 하는 거 지상권이 없고 다른 물건 등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 그래서 건부지에서 키워드 건부, 감가라고 해서 이게 이제 X토지를 토지만 경매에 붙이게 되면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정 지상권이 있고 없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작아져. 왜? 이 땅을 낙찰을 받았다가는 토지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철거 청구해야 되고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입찰에 안 할 거야.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 담보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 건물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일했을 때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를 구성할 때는 막 사연을 써. 원래 건물을 누가 지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결론만 경매 청구 당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돼 있으면 그때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자 우리가 경매가 넘어갔다고 했을 때 당연히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설정했던 것은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니까 만약에 토지에서 1억이 나오고 건물에서 5천이 나왔고 이 사람의 채권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다라고 했을 때 토지 건물 묶어서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신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바로 토지에서 나오는 금액에 한정해서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깊이 안 나와요. 그냥 일괄 경매라는 키워드 나오면 뭐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가요? 우선 변제 범주라고 하는 거. 자 저당권 가지고 있는 사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다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저당권 실행되게 되면 이 경매 청구하면 경매 신청한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 비용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환가 대금 중에서 가장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게 뭐가 된다? 저당권의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저당권 1억 2천 설정을 했다. 근데 만약에 경매에 붙인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일단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원금 얼마 빌려준다. 이자 얼마로 하겠다. 또는 제대로 빚을 갚지 않게 되면 약속을 어긴 부분이란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 원본 이자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설정 계약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본 이자 위약금 다 받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원본이 1억 2천이 되게 될 것이고 이자 제대로 갚지 않아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실행 비용 100만 원 외에 자 원본 이자 위약금도 다 저당권 실행을 통한 경매에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 외에 자 손해배상액 요거는요 약정이 없다 할지라도 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민법에 따라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분의 지연배상액까지 얻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1년분의 지연배상액으로 한정을 한 취지. 만약에 이게 이제 뒤에 저당권자가 또 다른 뭐 병이란 저당권자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가 빨리 돈을 회수하지 않게 되면 자 지연배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후순위 권리자가 얻어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년분의 지연배상액까지 얻어다 자 바로 저당권을 통해서 담보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다시 갑시다.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자, 당연히 원본은 당연히 1억 2천은 당연히 되는 거고, 이자, 위약금 외에 저당권의 실행 비용, 그러면 1년분의 지연 배상액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9회 때 특이하게 냈던 문제.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자, 스토리 한번 가볼까요? 저당권 성립했습니다. 성립 과정에서 안 되는 문제들 몇 가지 있었죠. 하나가 바로 지역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왜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저당권 자체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쌓이면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반환 청구는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 청구가 가장 엑기스가 되게 될 텐데, 경매 청구에서 일괄 경매 청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토지 저당권자 건물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 외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배당받게 될 금액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 실행 비용 가장 먼저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본 이자 위약금, 이건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지연 배상액, 1년분의 지연 배상액까지 저당권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당권의 존재의 기본적으로 경매 청구에서 빌려준 돈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을 가리켜서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쟁점들을 보니까, 자, 저당권의 효력 범위 더럽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세 개 묶어서 거의 1년에 한 문제씩 구성하는 것이 저당권의 효력 범주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거의 100% 출제가 되고 우리 수험생들은 거의 100% 틀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워. 그래서 이때쯤 될 때가 이제 죽을 맛이거든.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 대상이 되지 않고 여기까지 하다가 아이고 이제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게 저당권의 효력 범주라고 하는 거. 저당권의 효력 범주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저당권의 효력 범주 내에 있는 각종의 권리라고 한다면 같이 어떻다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비교해 볼까요? 건물 전세권이 미친다라고 해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거 먼저 공부하셨단 말이야. 이거부터 가면 건물 저당권도 지상권 임차권에 미치게 된다. 그래서 미친 놈 둘이 있다고. 길거리 범죄가 앞에 가면 미친 침 흘리고 있는 두 명이가 있어. 걔가 한 명은 건물 저당권, 한 명은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그 둘은 어떻다?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 그냥 외우시면 좋겠다. 건물 저당권, 건물 지상권, 전세권. 자, 바로 자,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게 임차권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신축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Y 건물을 담보로 해서 갑을평이라는 사람에게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Y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 병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병은 경매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Y 건물의 경매를 통해서 갑을평정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럼 이제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이 어디까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건물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 왜?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없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정에게 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 라고 하는 건물 철거 청구도 할 수 있고, 야, 내 땅을 돌려줘 라고 하는 토지 인도 청구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건물을 낙찰을 아무도 안 받을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자, 지상권에도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지상권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임차권이 있었다면 어떻다? 임차권도 같이 취득을 한다. 그래서 건물 낙찰받자마자, 매각되고 완납하자마자 토지 소유자가 전화가 와 내 땅에서 건물 치워줬으면 좋겠다. 철거 청구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 땅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건물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했던 지상권, 임차권에도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은 지상권, 임차권까지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좀 이따 법무局가봐요. 침 흘리고 있는 두 명이 있거든. 걔 이름 한번 물어봐. 그럼 얘가 얘기를 할 거야. 저는 건물 저당권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 같이 침 흘리는 애, 머리 풀고 머리에 꽂고 본 그 아이, 걔는 뭐야?
건물 전세권. 그래서 두 아이 미쳐버린 아이 건물 저당권,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한 번은 지상권, 그 다음 문제에서는 임차권에 미친다. 업어치고 매치고 해서 지금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가 최근에 두 번이나 구성이 됐어. 그래서 같이 미쳐버린 아이 건물 전세권도 어떻다? 지상권, 임차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요 강의 이 과정을 가지고 지금 제가 대충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만들어 뒤지는 줄 알았어. 이게 똑같은 수업을 들으니까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이 자료 세팅할 때 거의 2달 가까이 걸렸다니까 죽는 줄 알았어. 이걸 어디다 배치할까? 개생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백날 해봤자 여러분들이 자료 점수가 나오진 않아.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계속 이걸 5번만 듣게 되면 다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좀 속도 빨리 돌려서 듣게 되면 이게 토탈에서 한 12~13시간 정도. 그래서 마음 먹고 들으면 이틀에 한 번씩 들어. 그러면 이제 학원 안 나와도 돼. 그냥 이틀에 한 번씩 5일만 들어봐. 그러면 딱 5번 듣게 되면 10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민법이 다 보여. 다 보여.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물론 돌아서면 또 잊어먹겠지만 한 번만 딱 이렇게 뽕을 뽑게 되면 해볼 게 있어요. 대신 항상 범격 가실 때 찾아보셔야 돼. 미친 애들 누가 있나 해서 미친 애 2명 있으면 한 명은 뭐가 돼? 건물 저당권, 한 명은 뭐가 된다?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물 전세권 얘기는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근데 얘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 전세권도 미친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 범주 중에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저당권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것도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부합물이라는 개념과 토지 정착물 관련해서 다시 가야 돼. 부합이라고 하는 것 두 개가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떼낼 수가 없을 때 보통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우리가 부합이 부인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토지 위에 누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그럼 건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수목이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좀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토지에다가 정당한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이게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정당한 권원 없이 수목이나 농작물 등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은 어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건물에 증축할 때 우리 어렵게 나왔던 게 29회, 30회 연속 뽑았던 게 시멘트 있었죠? 시멘트는 무조건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한다. 그 길게 너무 길어서 보시면 안 돼. 판례 지문인데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의 무과실은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시멘트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테고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이면 어떻다?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거 있었잖아.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게 그게 뭐야? 그게 지금 물고기가 날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한 토지에 물고기가 자라는 경우가 있다. 즉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웅덩이를 팠어. 그래서 수돗물 같은 것을 둘 수도 있고 또 비가 와서 자동으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 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우물 안에 잉어가 있고 붕어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뱀이야 왔다 갔다 하면 기어다니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잉어 붕어는 얘가 날아왔나 해서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잖아. 이게 비바람 몰아칠 때 태풍에 같이 떨어져서 이게 붕어가 갑자기 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떨어져서 거기에 딱 떨어져서 살아있는 경우 이런 거 아니고요. 전에 나온 자료 제가 찾아보니 그거 있더라고. 별걸 다 연구를 해야 돼. 보게 되니까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어. 근데 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배설물을 거기다 하필이면 떨어뜨려. 그러면 일부 배련된 이것들이 새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 하여튼 그 조사하는 새끼들도 골 때리는 놈들이고 하여튼 별거 다 먹고 살 길이 많아.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돼. 아무도 하지 않는 것들. 별걸 다 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부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 엑스토지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근데 이 엑스토지의 우물을 파서 물고기가 자라고 있다. 나중에 저당권 실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다? 물고기의 소유권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저당권 효력, 부합물의 종물에 미친다. 근데 약간 문제를 응용 들어가서 종된 권리에도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어서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지 사용권하고요. 복도의 사용권, 공용 부분의 사용권은 세트로 움직이게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구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있게 되면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에 관한 사용권 당연히 옮겨가게 될 테고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이라고 하는 것, 사용권이라는 것은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당연히 같이 승계인에게 승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복도에 대해서 복도,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요. 자, 다시 파생되는 주제가 지금 끊겨버렸네. 일단 지금 이제 거기까지 얘기해야 돼요. 자, 공용 부분에 있어서 자, 공용 부분의 사용권 관련해서는 시효 취득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요.